우리는 왜 자신의 변화를 세상에 알려야만 한다고 느낄까요? 새로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명상을 시작할 때, 혹은 새로운 사업 목표를 세웠을 때, 우리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거나 친구들에게 선언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마치 공개적으로 선언해야만 그 변화가 진짜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충동이 바로 당신의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교묘한 함정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완전한 변신을 방해하는 것은 외부의 장애물이 아니라 바로 이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는 당신 안의 목소리입니다. 가장 심오하고 영구적인 변화는 조용히 보이지 않게 그리고 오직 당신의 내면에서만 일어납니다. 외부의 박수갈채를 구하는 것은 당신의 옛 정체성이 여전히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옛 자아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보아,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나를 인정해 주어. 하지만 진정한 변형은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내면의 일관성, 즉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존재 상태가 완벽하게 하나로 정렬될 때를 필요로 할 뿐입니다.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버려야 할 첫 번째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연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왜 침묵이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질까요? 이 원리는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과학과 양자물리학의 가장 깊은 진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신경과학은 우리의 뇌가 물리적인 경험과 생각의 반복을 통해 스스로를 재배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새로운 존재 방식을 상상하고 느낄 때마다 뇌에서는 미세한 신경 경로들이 새롭게 생성되고 강화됩니다. 이 과정은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보이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뇌 속에서 뉴런들이 새로운 연결을 맺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연약하고 새로운 신경 경로를 외부에 섣불리 노출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의심, 비판, 심지어는 과도한 기대감조차도 이 섬세한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분산되고 새로 태어나는 정체성은 안정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침묵은 이 새로운 당신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인큐베이터입니다. 양자물리학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 원리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양자장, 즉 모든 가능성의 장은 당신의 말이나 선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주파수, 당신의 존재 상태에만 반응합니다.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은 관찰자의 행위가 가능성의 파동을 현실의 입자로 붕괴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여기서 핵심은 관찰이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일관성 있는 의식을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나는 부유하다라고 선언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결핍을 느끼고 걱정한다면 당신은 양자장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잠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하루의 나머지 시간은 과거의 감정 상태에 머무릅니다. 양자장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따라 현실을 재구성합니다. 당신의 변화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는 에너지를 밖으로 흩어버리지만
침묵 속에서 새로운 존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안으로 응축시켜 강력하고 일관된 신호를 양자장으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은 바로 이 조용하고 강력한 신호에 따라 재편성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로 존재하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살을 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풍요로운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에 따라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 중 95%는 잠재의식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리고 이 잠재의식은 논리나 의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반복된 감정과 존재 상태를 통해서만 재프로그래밍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변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여전히 과거의 정체성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잠재의식에게 확인시켜주는 셈입니다. 당신은 변화를 시도하는 옛날의 당신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새로운 당신으로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더 이상 노력이 아니라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변화가 가장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조용하고 강력한 내면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거창한 행동 계획이나 복잡한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실천하는 아주 작고 조용한 의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당신의 호흡입니다. 의식적인 호흡은 단순한 생명 유지를 넘어 당신의 신경계를 즉각적으로 바꾸고 당신의 전자기장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당신의 호흡은 짧고 얕아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에 생존의 위협 신호를 보내고 투쟁 도피 반응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상태에서는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생존 프로그램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식적으로 숨을 깊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뇌파가 코히런트한 상태, 즉 일관성 있는 상태로 변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합니다. 당신은 생존 모드에서 창조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평온하고 일관성 있는 상태야말로 양자장과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몸에서 가장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당신이 감사와 사랑, 평화의 감정을 느낄 때 당신의 심장은 매우 질서정연하고 일관성 있는 신호를 외부 세계로 방출합니다. 이 신호가 바로 당신의 미래를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양자장은 오직 일관성, 즉 코히런스에만 반응합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당신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코히런스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로 정렬되어 강력하고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의 신호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풍요를 생각하지만 가슴으로는 결핍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뇌와 심장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계속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가 없죠. 진정한 변화는 당신의 뇌와 심장이 조화를 이룰 때, 즉, 뇌가 미래의 가능성을 명확하게 상상하고 심장이 그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와 기쁨을 느낄 때 일어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심장-뇌 코히런스 상태입니다. 고대의 영적 스승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처럼 느끼는 존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베단타 철학에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지혜는 하나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당신의 외부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당신을 따라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단 5소분만 조용히 앉아 의식적으로 호흡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면서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에너지를 받아들인다고 상상하고 내쉬면서 과거의 모든 제한적인 믿음과 감정을 흘려보낸다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의 감정을 미리 느껴보세요. 만약 당신이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신감이 어떤 느낌인지, 몸의 자세는 어떨지, 표정은 어떨지 상상하고 지금 이 순간 그대로 느껴보는 겁니다. 이 연습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우주 사이의 은밀한 약속입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잠시 멈춰서 3번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즉시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당신의 내면 상태를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힘을 되찾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를 위해 무언가 거창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힘은 이처럼 작고 꾸준한 내면의 조율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저와 함께 딱 1분만 조용히 호흡해 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으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춘 뒤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당신의 심장이 보내는 평화로운 파동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신호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 조용한 혁명을 시작하면 당신은 의심과 조바심이라는 또 다른 적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내면 작업을 했지만 외부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들은 다시 옛날의 방식으로 돌아가 외부에서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듯 당신의 새로운 현실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먼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과정을 믿고 꾸준히 당신의 새로운 주파수에 머무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증거는 당신의 은행 계좌나 체중계의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증거는 당신의 내면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당신을 화나게 했던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불안하게 만들었던 상황에서 놀랍도록 차분한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증거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변했다는 신호이며 외부 세계의 변화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확신을 주는 지표입니다. 외부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당신의 내면 상태가 먼저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 변했다면 당신은 이미 양자적으로 새로운 현실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제 물리적 현실이 그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 재배열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임무는 의심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조용히 당신의 호흡으로 돌아와 새로운 존재 상태를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처럼 변화를 선언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외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잠시 동안의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당신을 과거의 정체성에 묶어두고 진정한 변화를 방해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용한 혁명의 길입니다. 당신의 변화를 가장 큰 비밀처럼 간직하고 오직 당신의 내면 작업에만 집중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외롭고 때로는 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변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현실은 침묵이라는 자궁 속에서 잉태되고 자라납니다. 그것이 충분히 강해져 세상에 나올 준비가 될 때까지 당신의 임무는 그것을 소중히 보호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바이러스로부터 당신의 꿈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위대함은 다른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외부의 소음에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내면의 고요한 힘을 신뢰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당신이 이루고 싶은 단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오늘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 조용히 그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당신으로서 존재하십시오. 그 감정을 느끼고 그 생각으로 호흡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에 의해 움직입니다. 당신의 변화가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세상은 당신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대신 당신에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